최근 전기차 인더스트리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큰일이 있었죠. 1월 25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인데요.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페더럴 플릿 연방 차량 64만 5천 대 전체를 전기차로 교체하자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건데요. 아무 전기차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유니언 워커스, 우리식으로 하면 노동조합, 노조 소속 노동자가 enlist 50% American made materials, 미국에서 만든 부품을 최소 50% 이상 포함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인 거죠. From postal truck, USPS 우체국 차량부터 시행한다는 거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기사 제목 말미에 How will he achieve it? 대통령이 이 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붙였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런 질문이 앞서겠죠? 누가 수주하나? 어느 회사가 연방정부에 더 많은 전기 차량을 납품할 것인가? 그래서 회사 가치, 주식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한다면 어느 회사 주가가 오를까?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매체에서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 관련하여 언급한 후보군,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실제로 전기 차량을 납품할 수 있는 게 어떤 회사들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예, 이건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 흔히 IBD라고 하죠. 윌리엄 오닐이 창립 멤버 중 하나인 매체인데요. These EV stocks jump 라고 시작되는 제목,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페더럴 플릿을 이제 전기차로 교체하자는 행정명령 관련한 기사입니다. 행정명령이 나온 바로 후 1월 26일자로 나온 기사네요. 기사를 쭉 보면서 중간중간 언급되는 회사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several EV stocks, 몇 개 전기차 회사들 주가가 화요일에 크게 올랐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combustion vehicle,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을 government fleet,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속한 차량들을 EV 전기 차량들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과 상관이 있어 보인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은 매시브 시프트, 큰 규모의 어떤 방향 전환을 계획할 것 같은데, 일렉트릭 SUV나 뭐 트럭, 딜리버리 밴, 배송 차량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Starting in late 2021, 마침 2021년 올 말에 이 GM하고 포드에서는 각각 시장에 전기 밴을 내놓을 계획인 것 같고요. 특히 GM은 마침 몇 주 전, 그러니까 1월 중순에 있었던 CES 행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새로운 EV 비즈니스, 전기차 사업안을 이 CEO가 직접 나와서 뭐 시연 내지는 발표를 했죠. 그게 딜리버리 마켓, 배송 시장에 초점을 둔 거였는데 이른바 브라이트 드롭이라는 거고, 단순히 이 EV600 밴이라는 차량뿐만 아니라 이 차량을 활용한 전체적인 배송 배달 시스템에 대해서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GM 주가는 1월 중순에 크게 올랐고요. 정작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온 이 1월 말에는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죠. 포드 주가는 어땠냐? 예, 포드 주가는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1월 26일 이때 뭐 오히려 떨어졌었죠. 아래 이어지는 내용에 언급된 워커스나 카누, 티커를 Go EV 이렇게 쓰고 있는 이 회사들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의 그 주식 매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일 텐데요. 뭐 요 내용 자체는 워커스나 카누도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업용 배달 차량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거겠죠. GM, 포드 얘기가 잠깐 다시 나오는데요. 이 두 회사 경우에는 플릿 익스피리언스, 뭐 한 회사나 조직에 대량으로 차량 납품한 그런 경험이 풍부하다. 또 거꾸로 정부 쪽에서도 이런 플릿용 차량을 구매한 뭐 공무원이 됐건 구매 대행 업체가 됐건 이 두 회사하고만큼은 뭐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다. 이게 뭐 장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겠죠. 요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뉴욕에 가면 경찰차가 맨 뭐 포드 익스플로러 일색이잖아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좀 더 큰 GMC 그렇게 있고, 모르겠습니다. 뭐 대도시들 경험이 주로 있는 뭐 한계랄까요?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쉽게 와닿긴 하네요.
자, 반면 테슬라의 경우는 빅 셀링 포인트, 큰 뭐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셀프 드라이빙 테크놀로지, 자율주행 기술 같은 거, 그 다음에 콜 브랜드의 멋짐인가요? 요즘 말로 이런 게 정부의 플릿 구매하고 크게 렐러번트하지 상관이 별로 없지 않냐. 또 만약 정부에서 여러 시설에 걸쳐서 이 충전 시설 같은 거를 대규모로 완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오고 있는 그 충전 시설들의 가치가 조금 뭐 퇴색된달까? 그러니까 less of a factor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진단이네요.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EV stocks. 자, 주식 얘기네요. 워커스부터 이게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자리에 있는 걸까요? 당일에 30%가 이렇게 올라서 뭐 32달러까지 올라간 상황. 2월 초 현재 여전히 굉장한 강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워커스 1월 말 2월 초에 그 엄청 달리셨을 거라고 뭐 짐작이 됩니다만, 로스타운 모터스, 이제 티커 라이드 RIDE를 쓰고 있는 이 회사의 경우도 사실 주가 많이 뛰었어요. 25일 종가가 23달러대였는데 역시 30달러 터치하고 여전히 20달러대에 지금 잘 머물러 있고요. 참고로 이 로스타운 모터스는 이 워크호스의 뭐 자회사까지는 아니어도 워크호스가 이 로스타운 모터스의 지분 10%를 갖고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IBD 라이브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바로는 GM도 이 로스타운 모터스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걸 확인하는 wellwisdom.com인가요? 거기서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분 확보가 아주 최근의 일이어서 아직 레포트가 안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GM, 테슬라, 포드 이렇게 묶어놨는데 요 세 회사 주가가 마침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나온 그때 이 회사들 주가는 오히려 어쩐 일인지 다 하락했었죠. 테슬라가 특히 심하게 많이 떨어졌었고 심지어 800달러 아래까지 밀렸었고요. 포드는 뭐 떨어져도 특별히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 있긴 합니다만, 여튼 이 세 회사 다 2월 초 현재는 당시 저점 대비 GM과 테슬라는 10% 이상 반등한 상태이고 포드도 거의 10% 가까이 지금 반등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누는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설명이 바로 있습니다만, specializes, 뭔가 카라고 하면 이제 승객 차량일까요? 미니버스, 또 커머셜 베이클 이런 것들을 렌탈하거나 이 쉐어링,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번 그 바이든 행정명령하고 거리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여튼 그러나 2월 초에 주가가 지금 다시 조금 움찔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하일리언도 그때 갭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뒤로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하일리언은 사실은 주가가 상당 기간 지금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후에 내려와서 바닥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이죠, 사실은. 네. 끝으로 지금 니콜라를 이제 붙여놨는데요. 니콜라 주가가 이렇게 뭐 서지라고 할 만큼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놓은 것은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 정부 플릿 차량을 납품할 만한 기존 실적이 전무한 데다가 또 수소차 내지는 뭐 수소 에너지 퍼실리티 쪽으로 지금 사업 방향 컬러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 등이 조금 반영된 것 같은데요. 기사에 나온 회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바탕에 깔아놓은 곳은 미국 지도입니다.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우리 자동차 회사들의 본사 정도라도 그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기사에 가장 먼저 언급된 회사 GM 그리고 포드, 두 회사 모두 미시건, 디트로이트, 이 이른바 5대5 연안에
접해 있는 회사들인데요. 뭐 지역에서 100년 터줏대감으로서 미국 자동차 메이커의 상징과도 같은 회사들이죠. 그 바로 아래에 미시간과 마찬가지로 5대5 연안을 끼고 있는 오하이오주가 있죠. 거기에 워크호스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는 또 로즈타운 모터스가 있고요. 두 회사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워크호스가 로즈타운 모터스의 지분 10% 정도를 갖고 있다는 게 어쩐지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네요. 또 그 아래로 한참 내려가면 텍사스에 있는 하일리온이 보이죠. 하일리온은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니콜라 아리조나주에 있고요. 본사는 피닉스에 있습니다. 제 채널 영상 중 니콜라 영상이 가장 많죠. 자, 캘리포니아에는 이 테슬라하고 카누가 본사를 두고 있고요. 실제 주가를 확인한다거나 주식 매매를 위해서는 티커를 알아야겠죠. 제너럴 모터스는 GM, 포드는 F, 워커스는 WKHS, 로즈타운은 RIDE, RIDE, 하일리온은 HYLN, 니콜라는 NKLA, 테슬라는 TSLA, 카누는 GOEV라는 뜻일까요? GOEV 이렇게죠. 제가 회사 이름에 이렇게 색깔을 입혀놨죠. 어떤 회사들은 파란 계통, 어떤 회사들은 붉은 계통인데요.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회사들의 미래를 이제 전망하면서 특히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요컨대 정부의 물건을 납품하는 일이니까요. 모종의 정치적 변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나름의 기준을 반영한 건데요. 뭐냐 하면 지난해 말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이 회사 본사 위치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이긴 주에 있는 회사는 파란색,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이긴 주는 붉은색,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혹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8개 회사들의 지난 1월 25일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차트입니다. 바이든 행정명령이 나왔던 1월 25일부터 가장 최근 거래일인 2월 5일까지고요. 좀 전에 정리했던 순서에 따라서 GM을 우선 굵은 청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 옆에 보이는 게 포드입니다. 행정명령 직후 일주일 동안 어쩐 일인지 모두 하락하다가 이번 주에 와서야 반등하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GM의 경우는 아까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며칠 전 1월 중순에 있었던 CES 행사에서 GM CEO가 직접 나와서 차량, 에코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이 조금 감안되어야 할 것 같죠? 자, 여기에 순서대로 워크호스를 워크호스를 불러서 이렇게 비교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절대 주가가 아니고 1월 25일 기준으로 한 상승 또는 하락률, 그 비율을 표시하는 비교 차트입니다만 워크호스 주가 상승이 워낙 달라서 좀 차이가 현저하게 나고 있네요. 여튼 뭐 보이는 액면 그대로 말하자면 GM하고 포드는 둘 다 마이너스권인데 그에 비해서 워크호스는 최종적으로 무려 66% 정도 상승한 모양새입니다. 뭐 이 이상 더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종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워크호스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로즈타운 모터스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티커가 RIDE 이렇게 지정해서요. 네, 표시해 놓고 보니까 로즈타운은 1월 26일에 잠깐 그리고 27일에도 추가 상승이 조금 있었을 뿐 그 뒤로 뭐 평이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도
두 자릿수, 그러니까 15% 정도 상승한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텍사스에 있는 하일리온까지 이렇게 세팅해서 넣어봤는데 로즈타운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26일, 아이고 뭐 로즈타운보다 좀 오히려 못하네요. 그러니까 하루 살짝 움직이다가 그 뒤로 이렇게 주가가 원래 제자리를 찾아간 모양새. 그렇지가 않네요. 오히려 네, 마이너스 9%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새네요. 자, 여튼 또 가던 길을 계속 가야죠. 니콜라, 예, 제 채널에 나름 관심주이니까요. 조금 잘 보이게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이 첫 하루 이틀, 사흘 가까이 워크호스하고 그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양이 좀 비슷했는데 28일, 29일 넘어오면서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도 무려 17% 정도 지금 1월 25일 대비 올라간 모양새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블랙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전기차 회사들 주식이 여러 종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포션이 큰 거는 역시 테슬라죠. 테슬라인데, 자, 테슬라가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나온 이후로 0.2% 올랐으니까 이거 굳이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강보합이라고 하나 할까요? 기사에 있는 대로 테슬라가 셀링 포인트로 삼고 있는 자율운행 기술이라든가 테슬라가 갖고 있는 막강한 그 브랜드의 그 쿨한 브랜드의 가치가 연방정부 전기차 납품 관련해서는 크게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카누인데 카누 티커가 GoEV. 사실 큰 관심은 가지 않는 회사이기도 해서 그레이색으로 해서 얇게 이렇게 세팅했는데요. 네, 주가가 역시 그러니까 영유하는 그 비즈니스 내용이 아무래도 좀 달라서 그렇겠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큰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2월 넘어와서 이렇게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5% 상승이라면 이 8개 전기차 회사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이 동기간 상승률이 딱 중간 정도, 중상위권이죠. 마이너스 난 회사들도 있는 걸 생각해 보면요. 종합 정리를 해볼까요? 깊이 볼 것도 없이 워크호스가 압도적인 1등이죠. 상승률 무려 66%니까요. 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차트 모양 자체, 요거 단타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F형 눌림목 매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있어서 급등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상승에 따라붙지 말고 기다렸다가 지지대가 될 만한 선 정하고 거기로 눌릴 때 매수하고 이게 역시 또 전고점 등 매도할 만한 그 저항선 확인해서 차분히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매수하고 또 전고점 올라갈 때 상황 보고 저항 받을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발빠른 매도 또는 홀딩,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불타기라고 하나요? 추가 매수 하기도 하는 걸 텐데요. 여튼 그런 방법을 사용한 트레이드를 구사했다면 아주 재미있었을 그런 기간이었겠네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이 워크호스 상장 이후 전 기간에 걸친 차트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점들,
이게 올타임 하이라고 그러나요? 뭐 찐 신고가죠. 그러니까 생애 첫 최고가,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지금 한 번, 두 번, 보통 세 번째 뚫으려고 할 때는 뚫리기 십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일단 살짝 뚫는 듯 하다가 바로 지금 뭔가 살짝 눌렸는데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대도 되고요. 이게 지금 찐 신고가 맞아서 그 탄력 이어받아서 쭉 치고 올라갈지, 요 마지막 날 이렇게 살짝 눌린 게 당분간 이어질지, 뭐 글쎄요, 여러 중론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게 지금 쉽게 이렇게 꺾일 그런 기세는 아니죠. 뭐 실제 워커스가 얼마나 차량을 최근에 납품했느냐, 또 뭐 연방의 전기 차량 납품하는 실적이 실제로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수치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 기세가 엄청납니다. 최소한 가장 최근 분기, 그러니까 2020 Q4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3월 12일 정도에 있을 예정인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 내용,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약간 깜깜이 상황 속에서 이 주가 상승의 힘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40달러라는 주가는 뭐 엄청난 건데요.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10몇 달러까지 이렇게 내려갔던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게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UPS 우체국에서 전기 트럭 또는 뭐 배달용 밴, 이거 납품 입찰 일정을 돌연 2021년 올해로 연기했죠. 그러면서 그것에 실망한 주주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였는데,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자주 보던 공매도 채널 선수들이 그 전까지는 워크호스 주식을 엄청나게 진짜 무서울 정도로 이제 공매도 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날, 자, UPS 차량 납품 건이 단지 일정이 연기됐을 뿐 워크호스가 탈락한 게 아니다라는 그 점에 좀 주목해서 오히려 워크호스를 그 숏에서 롱으로 포지션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세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워낙 귀가 얇다 보니까 같이 좀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고, 더군다나 자, 이 바이든 행정명령이 나온 직후에 이렇게 크게 반응했던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UPS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해 보자면 뭐가 있냐면, 이번 행정명령의 그 요체가 핵심이 그게 뭐 전기차로서 엄청난 기술력을 담보하고 있느냐 어쩌냐 이런 게 아니고, 그 차를 어디서 누가 어떤 부품으로 만드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인이 미국 부품 가지고 만드는 차량을 납품받겠다 이건데, 뭐 그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승리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이제 워크호스가 돼버린 거예요. 행정명령 그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면이 이제 있긴 있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혹시 이때 월스트리트 배츠, 그이들이 이 공매도 헤지 펀드들하고 싸우는 중에 공매도 헤지 펀드 이 공매도꾼들의 그 숏 스퀴즈를 위해서 뭔가 급작스럽게 많은 물량을 매수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느냐,
또 뭐 사실 그거는 워커스뿐만 아니라 이제 니콜라도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니콜라가 2위입니다. 무려 17%. 이게 26일, 27일까지는 워크호스랑 비슷하게 뭔가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에 조금 쿨다운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쉬운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슈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제 채널에 니콜라 관련 영상을 요 직전에 좀 올리면서 니콜라가 아리조나 지역사회에서 뭐 전력 공급 회사라든가 또 주 정부 관련 위원회 쪽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유연하게 소통하면서 뭔가 계약이든 승인이든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른바 센티멘트, 그러니까 뭐 실적이니 뭐니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센티멘트만으로도 주가 상승 랠리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살짝 반등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차트만 좀 뭔가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해서 차트를 계속 뭐 좀 봤던 건데요. 다행히 차트 상으로도 뭔가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17% 그러니까 뭐 역량이 좋거나 혹은 운이 좋거나 한 분들 중에는 상당한 이익을 이렇게 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번에 있었던 이 슈팅에 저도 뭔가 어쨌든 살짝 뭐 참여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보람도 느껴지는데, 다만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락하는 지금 차트이다 보니까 이보다 훨씬 위 그 주가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겁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니콜라가 장기적으로든 어떻든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는 그런 걸 좀 기대해 봅니다. 네, 3위는 지금 라이드 티커를 쓰는 로즈타운 모터스고요. 워커스하고 꼭 지분 관계 등을 고려해서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만, 여튼 26, 27일에 나름 상승이 있었고 눌리다가 지금 이번 주 말에 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15% 정도 지금 상승한 건데요. 이 두 자릿수 상승세 언감생심이죠. 큰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셈인데요. 개중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기 트럭 만드는 회사라면서 그게 이번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하고 큰 상관이 있는 거냐. 이 미국 연방 차량 그 플릿 관련한 보고서 애뉴얼 리포트가 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걸 가지고 혹시 영상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65만 대 정도 만약에 플릿 차량이 있다면 그중 상당 비율이 다 이 트럭입니다. 트럭 중에서 헤비, 미디엄, 라이트 이렇게 중량 차이만 있을 뿐 플릿 태반은 다 트럭이에요. 지금 로즈타운 경우에는 아까 기사에도 무려 8만 대 정도의 예약 물량이 있고 그런 중에 올 9월에 신제품을 지금 출시한다는 거니까 전기 트럭 쪽으로 이미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로서 사실은 이번 행정명령 관련이 꼭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지금 성장이 기대되는 면이 있긴 한 거죠. 물론 이제 로즈타운 주식이라고 해봐야 저도 아주 소량만을 갖고 있고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건 아니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뭐 진짜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과소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현실을, 그리고 그 중에서 엄연하게 의미 있는 실적을, 가시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는 더 적다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런 회사도 뭐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 최소한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자, 아래 회사들 관련해서 뭐 길게 말씀드릴 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는 지금 차트로도 드러났듯이 장르가 좀 다른 것 같고요. 테슬라는 테슬라의 논리대로 한번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 두 주 기간에 걸쳐 가지고 제가 사실 좀 아쉽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GM입니다. GM을 제가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회사가 바로 이 GM인데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위너는 그러니까 바이든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정부 관련한 이런 차량 물량 납품 관련해서 최종적인 승자는 GM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자, 그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GM 주식을 부지런히 사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튼 이번 두 주 이 해당 기간에는 비록 그 앞전에 있었던 CES에서의 호재가 반영된 게 좀 크다 하더라도 어쨌든 좀 아쉬운 모습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GM 경우에는 이 두 주 기간에 무려 마이너스네요. 네, 워크호스 비롯해서 미국 주요 EV 업체들 지난 2주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명령이 나온 뒤로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워크호스뿐만 아니라 이 개별 각 종목들의 차트만 놓고도, 또는 주변 상황들, 관련 사안들만 이렇게 놓고 얘기해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요 영상 이후에 워크호스, 특별히 로즈타운, 니콜라 관련한 영상은 늘 뭐 해오던 거니까요. 그렇고요. 또 GM, 이런 회사들 관련 영상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 워크호스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니콜라 이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 좀 화이팅 말씀드리고요. GM을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매수하기 시작한 분들이 있다면 또 좋은 의견, 아이디어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